모자 토미 옹게러 그림 글 시공 준유에서 나왔습니다. 토미 옹게러가 전쟁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병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네요. 옛날에 어떤 모자가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들어져 반드르르 빛이 나고 연분홍색 리본이 달린 모자였어요. 모자는 어느 부자의 머리 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차가 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모자가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부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버려둬요 여보, 시간이 없어요. 모자는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며 날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모자는 베니토 바도글리오의 대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늙은 병사였어요. 바도글리오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쏘지 마시오, 항복이요! 하지만 바도글리오는 곧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자세히 보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모자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자가 살아 움직이다니. 이리 오너라, 이상한 모자. 그랬더니 바도글리오의 말대로 모자가 반짝이는 대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때마침 근사하게 차려입은 여행객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화분 하나가 여행객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모자가 훌쩍 뛰어올라 공중에서 화분을 받았습니다. 잘했네, 용감한 병사로군. 여행객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네. 모자를 내밀고 눈을 감아보게. 여행객은 모자 속에 지폐와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바도글리오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에스메랄다가 도망갔다라고 쓰여진 플래카드가 온 시내에 나붙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자홍색을 띤 도가 머리닭이었습니다. 동물원에도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새였죠. 그래서 국립동물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메랄다를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 아테나의 동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메랄다가 그 동상 꼭대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곳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도글리오가 모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잡아라! 그러자 모자는 높이 날아올라 에스메랄다를 아래로 몰면서 바도글리오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술 같은 그 재주를 보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립동물원 책임자는 돌아온 에스메랄다를 보고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죠. 바도글리오는 상금으로 멋진 모자에 잘 어울리는 옷을 사입었습니다. 나무다리에는 은바퀴가 달렸습니다. 바도글리오는 멋진 신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도글리오는 시내 앞에서 천천히 바퀴다리를 타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대포 소리가 났어요. 바도글리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화약 냄새가 나는데. 바도글리오는 다시 기운을 내서 급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병사들과 경찰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병대가 한 작은 농가를 향해 대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도글리오가 가만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었어요. 말라무르테 중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강도 패거리가 꼼짝없이 우리 함정에 빠졌다네. 그런데 항복하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대포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아직 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을 산채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바도글리오가 명령했습니다. 모자야, 모자야, 굴뚝이로 빨리 날아가거라. 모자는 쏜살같이 날아가 굴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금세 항복한다는 깃발이 나타났어요. 자욱한 연기 구름 아래 강도떼가 기침을 하고 숨을 떡이면서 차례차례 비틀거리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도글리오는 자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껏 멋을 낸 젊은 군인이 아기 엄마에게 추근대며 말을 거는 것을 보았어요. 동시에 그 젊은 군인은 들고 있는 굵은 시가의 재를 털었고 그 재는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떨어졌습니다.
곧 유모차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순간 아기 엄마는 깜짝 놀라 불타는 유모차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모차는 넘어질 듯 말 듯 끝없이 긴 몇 살이나 계단을 덜거덕 내려갔습니다. 베니토 바도글리오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런 허풍쟁이 녀석 같으니라고 바도글리오가 외쳤습니다. 모자야 모자야, 물을 받아와서 불을 꺼라. 모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옆 가까운 곳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베니토 바도글리오는 그 사이에 재빨리 난간을 따라 굴러내려와 위험에 빠진 유모차 아기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유모차에 물을 부어 불을 껐습니다. 바도글리오가 한숨 돌리기도 전에 말벌에 쏘인 말 한마디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말은 아스피델스트라 공주가 탄 마차를 매단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여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공주는 말고삐를 잡고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바도글리오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뛰어올라 말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바도글리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도글리오는 기절한 공주를 팔에 안았습니다. 공주는 곧 깨어났습니다. 용감한 구조자요. 그대는 누구신가요? 베니토 바도글리오가 대답했습니다. 베니토 바도글리오입니다. 고귀하신 공주님. 공주님의 시종이지요. 나는 그대의 영웅적인 행동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요. 나를 성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대를 태공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도글리오는 성으로 가면서 공주님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공은 신문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유명한 영웅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바도글리오는 즉시 훈장을 받았고 동시에 성안의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도글리오는 공주에게 장미 한 다발을 보냈습니다. 공주는 당황했지만 매우 기뻤습니다. 바도글리오는 공주를 사랑했고 공주도 바도글리오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곧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바도글리오 공주는 저녁 내내 행복에 취해 춤을 추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은 자정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르디니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급히 출발했고 모자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내버려둬요 여보,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고 모자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그 다음엔 하늘만이 알고 있겠지요. 역시 토미 옹게로 그림인데요. 이 모자 이야기네요. 마술 모자인데요. 그죠? 마술 모자예요. 원래는 부자의 머리 위에 행복하게 살던 모자였는데 모자가 아주 비단으로 만들어서 반대로 비tun하고 연분홍색 리본도 매달려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높은 모자네요. 자, 그런데 부자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부자의 아내가 말하죠. 아유 내버려 두라고, 모자 날아가, 내버려 두라고, 시간이 없다. 지금 이게 뭐냐면 모자의 가치를 지금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모자가 떠나도 이걸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자가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늙은 병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머리예요. 외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전쟁에 가서 다리 한쪽을 또 잃었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늙고 가난하고 장애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축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자가 날아오는데 "쏘지 마시오. 항복이요." 막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인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모자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의 능력을 이 사람은 알아봐요. 모자의 어떤 이 신기한 능력을 이 사람은 알아봅니다. 근데 또 더 그 경험할 일이 생겼는데
이미 하나 떨어져 깨지고 또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게 떨어지는데 이제 모자를 탁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요. 와, 모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떤 보상이 주어졌네. 자, 이 모자가 행운을 갖다 줬네, 이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가머리 닭이 탈출했는데 여기가 있어. 근데 뭐 별수를 써도 이걸 데려올 방법이 없는데 모자로 해결한 거죠. 바도글리오가 모자로 해결했기 때문에 또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멋진 옷도 사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공작새 꼴인데 아주 악기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상금을 받았다. 여기 그 국립동물원 책임자에게. 왜냐면 너무 도가머리가 너무 비싼 새니까 여기 도가머리가. 요게 도가머리 새인가 보다. 여기 보니까 그죠? 도가머리 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무다리에 은바퀴 달고 멋진 신사가 됐네요. 모자가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바꿨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모자가 뭘까를 한번 생각했어요. 진짜 뭐 이런 모자가 이렇게 정말 살아있을 리는 없고 모자가 뭐냐. 대부분 이 모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죠. 아이디어 혹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또 의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모자 쓰기 전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았나요? 지금 뭐 쓰지 마시오 왕복이 굉장히 위축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늙은 병사의 대머리에 있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장애인에다가. 그런데 모자 하나가 딱 자기 삶에 들어와서 모자의 가치를 알아봤는데 그 모자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멋있는 신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화약 냄새가 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 강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강도패거리. 근데 보통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인데 힘으로 하잖아요. 더 센 힘으로. 그래서 막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벌써 부상당했네. 이쪽이 좀 불리하네. 좀 이 사람들이. 뭐 이거 갖고 있어도 잡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더 센 대포를 가져왔네. 뭐 이게 이제 세상의 대응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도글리오의 모자, 바도글리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런 강한 방식 쓰지 마라. 다른 방식이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식을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자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모자가 굴뚝을 막았더니 이제 매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발로 나왔다. 그러니까 모자는 어떤 아이디어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젊은 병사가 예쁜 여자를 지금 추근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세상이죠.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애기만 봐야 되는데 좀 못다 한눈을 팔아가지고 지금 애기가 위험해졌어. 그래서 애기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여자는 기절하고 이걸 다 지금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자가 활약해야지. 지금 이 사람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그려놓은 거죠. 다 지금 전쟁 고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들 다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죄성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얘는 지금 불이 나는 것도 모르고 웃어. 신나게 내려오니까 얼른 잡고 모자는 또 빨리 여기 가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불을 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건이 벌어지네. 또 문제 해결하는데 이제 말벌에 쏘인 말 그것도 아주 높은 신분의 여왕의 여동생이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자가 탁 또 활약을 하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애기 밟혀 죽죠. 근데 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탁 쓰게 만들죠. 이게 뭡니까? 전쟁을 경험했던 작가는 아이들이 희망이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해가지고 갑니다. 신나게. 옛날같이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신사 같은 모습으로 탁 나타나서 정말 다리만 안 그렇다면 인제 왕자님 같은 거죠. 어 자 여기 표시가 있죠? 이제 황족이 타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궁궐에 가게 돼요. 대공에게 소개하겠다는 게 여왕의 남편에게 소개하는 거죠. 훈장도 받고 지금 어 비상사태 해결 장관 자리 급 출세까지 하네. 모자 덕분에. 근데 공주를 만나기 어렵죠. 근데 모자가 그 역할을 해 주네. 사랑의 메신저가 돼 주네. 장미를 이만큼 담아 가지고 바도글리오가 공주에게 보내는 거. 그래서 공주도 마음이 인제 바도글리오에게 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 아니 어여쁜 젊은 공주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고 불쌍한 늙은 병사라고 했잖아요, 대머리에다가.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젠 모든 게 회복됐죠. 어 회복되고 좋은 회복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죠. 굉장히 큰 행운을 갖다 주고 바도글리오가 인제 이렇게 당차게 힘있게 뭐 옛날 같으면 어디라고 뭐 공주를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왕궁까지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모자 때문에 당당해지고 신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도 올라갔다. 그래서 모자는 역시 그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가치관 이런 그 사람의 사고 체계 이런 걸 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제 공주님하고 결혼했는데 모자가 날아갔어요. 근데 공주가 말했죠. "아우 내버려 두라고. 빨리 가자고." 근데 공주는 지금 모자의 가치를 모를 리는 없는데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죠?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모자가 이렇게 구해 주는 거. 근데 우연으로 봤나? 모자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가치를 충분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요.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그렇게 모자는 아이디어나 뭐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이 모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바도글리오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선생님은 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고의 틀로 또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모자를 쓰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의 삶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당당해지고 용기 있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자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